학교 안전교육의 핵심은 오랫동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이 정말 모든 교실에 통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적 허세의 정석 미국아재 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아재 공돌입니다. 얼마 전에 그 브라운 유니버시티 막 총 쏘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 죽고 그 살인범을 찾았대. 근데 자살을 한 거를 어디 다른 뉴햄프셔인가 다른 주에서 자살을 한 걸 찾았다 그러더라고. 아 이러면 진짜 하도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애들 학교 보내는 우리로서는 불안해. 뭐 학교에서 연습도 많이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학교는 이거 도대체 준비를 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기는 한데 혹시 좀 알아? 총기 사고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음. 저희 첫째 아이도 분명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음.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떤 훈련을 했는지 저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나 이제 총기 사고가 많이 들리니까, 그리고 저희 아직 둘째 아이도 학교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예전에는 교실에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이제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아 숨어 있는 거. 오케이. 네. 근데 총기 사고가 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실이 층수도 다르고, 그리고 각 교실마다 출입구 위치도 다르고, 그렇지. 이런 여러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어요. 이게 앨리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각 이제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와서 그냥 앨리스라고 했는데, 이 앨리스에서 이제 첫 글자 A, alert. 자, 요건 위험 상황, 인지. 오케이. 두 번째 L, lockdown. 이제 문 잠그고 그냥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inform.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위험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C, counter. 요건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요건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 evacuate.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이게 매뉴얼이었어요. 이제 문 잠그고 불 끄고 숨고. 근데 이 앨리스는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이제 선택을 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뭐 만약에 이 위험 인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서는 거기서는 뭐 락다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상황을 판단해서 바로 이베큐,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선택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앨리스라는 거를 순서적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 없이 자기 상황에 맞는 걸로 락다운을 해야 되면 락다운을 하고 인폼을 해야 되면 인폼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베큐에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빨리 그냥 이베큐에이션 그 순서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방송 시설도 있잖아요. 그렇지. 학교 선생님들이 다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학교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일단 CCTV도 다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워낙 사고가 많다 보니까 시설은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 인물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지휘자가, 통솔자가 어느 반 빨리 탈출하세요. 어느 문을 통해서 탈출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폼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정말 근처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락다운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 교직원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사람들도 판단을 내려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 아이들을 통솔하고 있으면 그분도 판단을 해서 우리가 달아나야겠다 아니면 뭐 숨어야겠다 그런 걸 결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으면 그죠. 선생님들 항상 없으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없을 때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다시 C로 들어와서 C는 카운터의 약자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그 위험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 그 상황에 위험에 직면한 학생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 위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학생들한테 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맡겨도 되는가? 이게 크나큰 논란의 하나의 요소거든요. 부모님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아이가 그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걱정도 되고, 이걸 애들한테 시켜도 되는가 그런 고민이 많은 거죠. 아니 뭐 그 내가 볼 때는 아이들 보고 무조건 그런 거를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했으면 난 그냥 내가 추론을 하기로는 그 의도는 정 상황이 선택지가 없을 때 선생님도 없고 나밖에 없고 선생님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른이 있으니까 판단을 더 뭔가 더 잘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나밖에 없다든지 뭐 방법이 없을 때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뭔가 그래도 해봐라라는 뜻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거 저도 내가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은 고등학생 아이들
아니면 심지어는 중학생 애들도 애들이 크잖아, 어떤 애들은. 그러면 거의 성인 사이즈니까 그런 애들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카운터를 한다는 게.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과 싸워야 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뭐 어린애가 어떤 경우는 그때 총기 사고 났었을 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총을 갖고 들어온 적도 있기는 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상황이 틀릴 수 있지.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무기를 갖고 온 애가 몇 학년이냐 사이즈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카운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단어 선택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카운터. 왠지 카운터 어택 같잖아요. 근데 이 카운터라는 개념이 그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싸우라는 게 아니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가 되었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지가 없을 때 그죠. 뭐 마지막 남은 최후의 뭐 선택이 도망갈 데도 없고 예. 어른도 없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선택지가 없을 때는 뭐든지 어떤 게 해봐라 그죠. 이런 거잖아. 어떻게든 해봐라. 그거죠. 그 위험을 없앨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다 당하지 말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해보라는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가 보지.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문제가 되는 게 음. 과연 우리가 이 뭐 고등학생들은 조금 이제 많이 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킨더가든 유치원 애들한테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렵겠지만 이런 게 아예 없는 것보단 있어야지 만약 이런 상황이 정말 발생했을 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파이어 드릴 뭐 아니면 뭐 위험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아예 안 받았던 사람보다는 그래도 생존 확률을 최소한 높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과연 이런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런 연습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게 과연 부모나 뭐 교육자로서 이게 맞는 일인가?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참 그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까 말한 대로 유치원생이나 1, 2, 3학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뭐 파이어드릴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잖아. 불이 나거나 누가 파이어드릴을 틀면 그냥 최대한 빨리 바깥으로 나간다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학교나 이런 데 위험한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누가 총기를 들고 들어왔다든지 뭐 칼을 들고 들어왔다든지 이러면 그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무서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덩치 큰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공포에 빠지거나 그러면 걔들이 무슨 사실 반응을 할 수 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참 그걸 어떻게 훈련을 시킬지가 나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딜레마예요. 뭐 미국 이제 정부 자체에서 정한 프로토콜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거든요. 어떤 학교는 채택을 하고 어떤 학교는 자기만의 드릴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뭐 락다운해서 이렇게 있든지 그건 이제 지금 각 주 자치 이런 데마다 다 달라요. 많이들 이제 이 앨리스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가만히 숨고 이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 최소한의 판단을 내려서 자기의 그 생존, 그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그런 걸 훈련 안 한 애들보다 그래도 자기가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훈련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상황에 처한 거를 훈련을 안 해본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구체적인 연습을 했다면 그 뭐 선택지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정말 이제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되냐.' 그래서 보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군도 그 앨리스라는 거를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보면 슬퍼. 정말 이런 거를 걱정한다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앨리스라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총기나 뭐 칼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 일단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미리부터 방지해서 이런 뭐 그렇게 해 갖고 막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좀 하지 않았나? 실제로 음. 그런 질문을 갖고 이제 시작한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음. 2012년도에 음. 이제 커네티컷 주에서 샌디 훅이라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생겨서 한 20몇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지. 이게 이제 진짜 엄청 끔찍한 일이야.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시작한 하나의 이제 활동인데 어. 이 단체가 이제 주장하는 메시지는 이제 명확해요. 이 단체는 사건 이후의 대응보다 사건 이제 발생하기 전에 신호를 캐치하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무기를 이용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항상 징조가 있다는 거죠. 신호가 오케이. 있다는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 선생님들 모두가 주변 아이들한테 사소한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런 사고를 일으킨 학생들은 뭔가 뭐 튀는 게 총이 있지. 그렇죠. 뭔가 조용하고 뭐, 왠지 항상 사회 불만족이고 뭐 욕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SNS에 뭐 이상한 뭐 총 관련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신호가 항상 있으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학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자. 요새 그런 거 되게 잘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 부모들한테 이메일들이 와.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은 뭐 당연히 빨리빨리 열어보지만 그 중에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학생이 이거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중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있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는지 초등학생이 무기를 가지고 학교 오겠다. 뭐 위협적인 얘기를 했나 봐. 그랬는데 곧장 그 같은 반에 있던 아이들이 꽤 어린 애들이었거든. 근데 걔네들이 곧장 그 교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레드 플래그가 돼갖고 그 부모를 부르고 그 아이를 잡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한 거지. 실제로 진짜 이게 심각한 건가를. 그러니까 요새는 그 샌디에고 이후에 확실히 그 전까지는 좀 생각이 좀 덜 했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 걔네들을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이들도 벌써 누가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면 곧장 그냥 리포트 해버리고 신고해버리는 그런 게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심심치 않게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요번에도 그런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딴 데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주 그냥 그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벌써 학생들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이 있으면 곧장 그거를 옛날 같으면 뭐 그러고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지나가던 거를 이제는 하나하나 전부 다 저게 뭔가 단서가 어떤 행동에 미리 나오는 단서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니야. 자식을 잃는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얘기로 바꿔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